네, 매주 수요일마다 우리가 만나는 다크한 남자입니다. 주간 사건, 사고 소식을 알려주는 배프의 촉 시간인데요. 배상훈 프로파일러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배상훈입니다. 우리 배상훈 프로파일러님 대단하세요. 우리가 8시, 보통 오늘은 좀 일찍 시작했습니다만 10분 정도에 들어가는데 7시부터 와 계시는 거예요? 왜 이렇게 일찍 오시는 거예요, 도대체? 일산에서 늦게 오면 막혀서. 아니, 일산에서 합정까지 뭐 얼마나 먼다고. 좀 막혀도 그렇지. 야. 아니, 노면이 보고 싶어서. 역시 이 대답을 제가 기다렸는데요. 확실히 정말 성실하신 것 같아요. 어디 이렇게 지각하고 이런 거 되게 싫어하세요? 네, 딱 질색이죠. 난 지각 전문인데 큰일 났네. 알겠습니다. 자, 어쨌든 우리 배상훈 프로파일러 모시고 또 요즘에 정말 이슈가 되는 소식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오늘 정말 이거 제가 준비하면서 깜짝 놀랐는데요. 오늘 우리가 다룰 사건이 바로 우리은행 614억 원 횡령 이 사건입니다. 사실 이런 소식이 간간히 들려왔어요. 특히 금융권에 종사하는 분들이 이제 돈을 만지니까 지난번에 뭐 오스템 임플란트인가요? 그 회사도 엄청난 직원의 횡령이 있었습니다만은 이 은행 직원들의 횡령이 뭐 어제 오늘 일이 사실은 아니긴 해요. 근데 이런 뉴스 들으면서 사실은 좀 솔직히 기분도 나쁘고 한편으로는 허무하기도 한데 614억이 얼마나 되는지 뭐 우리 뭐 만져본 적도 없어서 본 적도 없지만 감이 오세요? 어때요? 10,000원짜리로 채우면 뭐 이 정도는 할 겁니다. 새 책상은 할 겁니다. 새 책상? 그 이상 정도 할 그렇군요. 겁니다. 예. 그밖에 안 돼요? 더 될 줄 알았는데. 근데 사실 이런 횡령은 숫자가 더 많고 액수가 더 많을수록 드러나기가 쉽지 않습니다. 아, 그래요? 예, 왜요? 오히려 우리가 보통 한 뭐 몇억일에서 10억 안쪽은 쉽게 적발이 되고 쉽게 사건화가 됩니다. 네. 근데 100억 이상의 경우는 네. 일단은 피해자라고 하는 금융기관이라든가 이런 데서 드러내기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문책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지점장 아니면 은행장 뭐 단위가 클수록 그렇게 되기 때문에 네네네. 대부분 대손 결손이라든가 이런 문제가 되고 네. 대부분 우리은행 같은 데는 사실은 이게 어디 누구 겁니까 이게? 국가 겁니다. 국가 돈이 사실 다 투입이 되어 있잖아요. 공적 자금이죠. 공적 자금이 투입됐죠. 그러니까 주인 없는 은행. 네. 그러니까 뭐 새마을금고도 그렇고 말하자면은 이런 데가 횡령에 매우 취약합니다. 왜냐하면 누군가 이런 사고를 치게 되면은 사건화를 하지 않고 조용조용 넘어가고 숫자를 조작해서 나중에 밝혀질 때 이때 그 사람들은 다 이미 퇴직하고 외국으로 튀는. 그래요? 예, 이런 형태이기 때문에 사실 이런 어떤 기업 횡령 이런 부분은 매우 심각한 부분입니다. 근데 그렇군요. 문제는 뒤에도 네. 말씀드리겠지만은 그거를 담당할 수사 조직이나 전문 조직은 우리나라에 없습니다. 그래요? 예. 왜 없어요? 경찰이나 검찰이 하는 거 아니에요? 검찰이 어디 있습니까? 옛날에는 중수부서 했죠. 중앙수사부. 지금 중수부 네. 없죠. 네. 특수부서인데 특수부는 이것이 기업이 아니라 정치인이라든가 큰 어떤 기업 범죄에 관련된 부분에는 하지만은 실제로 이걸 전담하는 전문화된 경우는 없습니다. 그래요? 경찰은 아예 없고 요번에 이제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금융범죄 수사대라는 데가 지방청에 몇 개 만들어졌는데 네. 그것도 만들어진 지가 몇 개월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구조적인 저는 범죄라고 보는데 그래서 이거를 좀 다루는데 매우 신중하지만은 이건 사실은 좀 공론화가 돼야 되는 영역입니다. 네. 자,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공적 자금이 투입된 이 우리은행이라고 하는 큰 은행에서 614억이 사라졌습니다. 근데 그걸 아무도 몰랐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한 명만 한 거다 뭐 이런 식으로 좀 나오고 있는 중인데 우선 사건 개요를 한번 좀 간단하게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이 사람은 2012년부터 12년부터? 12년부터 예, 예. 그러니까 10년 전인데 보통 이 범인들은 연차가 10년은 되지만 아주 오래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주 오래되면 직급이 올라가기 때문에. 그러니까 네. 어중간한 직급에 있는 사람이면서 대체적으로 신뢰를 받을 수 있는. 네. 2012년부터 세 번에 걸쳐서 인출을 했는데 이 우리은행이라는 데가 좀 독특한 부분이 이 대우 일렉트로닉이라고 하는 네, 대우 일종의 그거를 이제 매각하는 협상의 주관사입니다. 네, 그렇죠. 근데 이 매각하는데 이란에 있는 회사가 이거를 사겠다고 보증금을 낸 겁니다. 이란에 있는 회사가 예. 이란은 아시다시피 저기 유엔의 제재를 받고 미국의 그렇죠. 제재를 받지 예, 않습니까? 예. 제재 받기 전에 오바마 정권 그 전에 예, 그때쯤에 문제가 그러니까 돈은 받아왔는데 제재가 네. 시작됐으니까 돈을 돌려줄 방법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은행에 이란의 돈이 있었던 거죠. 어머나 세상에. 그러니까 제재는 안 풀리고 있는 상태에서 그 돈이 그냥 있는 줄 알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란은 돈 달라고도 안 하고 달라고 했는데 줄 수 방법이 없었죠. 그 제재 때문에. 그 제재, 예. 그러면 그러니까는 뭐 당연히 신경도 사람들 다른 사람 신경도 안 안 쓰는 쓰고 있고. 와 이거 되게 특이하고. 특이한데 그걸 이런 사람들은 노리는 거죠. 왜냐하면 이게 죽은 자금이라는 걸 사람들은 너무 잘 아는 겁니다. 죽은 자금이다. 예. 그리고 지금 이 부서는 기업개선부라는 데인데 기업개선부. 기업개선부가 좀 묘한 데가 뭐냐면 네, 은행 같은 네, 데서 네. 부실 채권이라든가 아니면 이 매출에 문제가 있는 채권들을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부서가 있습니다. 그래요. 근데 이런 부서들은 어떻게 보면은 네. 손실이라고 하는 퍼센트가 너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 이거에 대한 정상 가격을 확인할 방법이 사실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란에서 넘어온 돈이 언제 갈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이게 실제로 600억인지 700억인지 확인을 누가 하겠습니까? 그렇군요. 근데 지금 문제는 이제 이 제재가 풀리고 네. 지금 뭐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 문제가 되면서 이란의 그 자금이 풀리는 과정에서 돌려주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지금 문제가 터진 겁니다. 이제 드디어 밝혀진 거고. 만약에 이게 우크라이나 전쟁이 안 터졌다고 하면은 네. 앞으로 몇 년 더 갈 수도 있는 그랬겠네요. 문제였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2012년부터 2018년까지 8년까지. 6년 동안 이제 횡령한 그런 것이었는데 이게 돌려달라고 그러니까는 문제가 터지지 그 전까지는 아무도 몰랐다. 아무도 몰랐고 돌려달라고 앞으로도 몰랐을 수 있죠. 안 했으면은 정말 모르고 그대로 넘어갈 수도 있었던 사건이다. 이런 그렇죠. 얘기네요. 야, 참 섬소년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머리 좋고 똑똑한 놈 중에 좋은 사람이 없다더라. 갑자기 이렇게 씁쓸해지는 얘기인데요. 어쨌든 중요한 거는 중학생 일기장 뒤지느라 기업 범죄 못 다루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콜린킴님 말씀하신 것처럼. 정확한 표현이십니다. 아, 그래요? 실제로는 정확한 표현이에요? 왜냐하면 네. 그걸 두질 인력을 실제로는 이 수사 쪽에 투입을 했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나라의 수사 구조 자체가 매우 잘못된 거예요. 그러네요. 정말 생각해보니까. 실제로 서민이라든가 사실 이건 국가 세금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은행의 부실은 네. 대한민국의 부실로 갈 수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공적적인 네. 수천억, 네. 수조 투입되니까. 근데 그걸 지킬 생각은 안 하고 엉뚱한 데 수사력을 투입하는 거죠. 제가 사실은 이런 얘기는 안 하려고 그랬는데 저의 에피소드를 잠깐 말씀을 드리면 제가 예전에 연수원 다니면서 이제 검찰청에서 검사 직무대리로 연수를 해요. 우리가 보통 뭐 판사 경험도 하지만은 이제 검찰 직무대리를 제가 인천에서 했었는데 그때 제가 깜짝 놀란 게 있었어요. 그 검사실에 있는 그 우수한 검사님들께서 폭력 사건을 그렇게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 당시에 어떤 A라고 하는 사람이 경찰 공무원 되겠다고 노력하는 와중에 친구랑 술을 먹다가 친구가 술집에서 싸움이 벌어지니까 말리다가 싸움에 휘말렸어요. 한 대 때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폭력으로 이제 의유를 해가지고 조사를 하는데 제가 보기엔 별것도 사실 아니었는데 그 사건 하나를 가지고 난리를 치면서 막 일주일 내내 그것만 파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야, 이거 왜 이러냐 그랬어요. 근데 경찰에 가가지고 나중에 또 확인해보니까 경찰들도 그렇게 그런 폭력 사건만 열심히 뒤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왜 그러냐 확인해 봤더니 그게 제일 간단하고 제일 쉽고 성과는 나오고 일 처리했다는 네. 그다음에 아무도 그걸 가지고서 너 일 잘못했지라는 말을 못하는 건인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 분명하니까. 네. 그러니까 정당방위든 뭐든 간에 어쨌든 때렸다 그러면 무조건 이거 폭력이지 않냐? 그럼 그걸 일 처리 못했다고 말할 사람이 없으니까 경찰이든 검찰이든 그런 사건만 다루는 거야. 그렇죠. 자기네들이 쉬운 것만. 근데 횡령이나 배임은 법리도 까다롭고 복잡하고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 못 다루더라고요. 그러니까 보통 화이트 칼라 범죄들. 네, 그런 걸. 화이트 칼라 범죄들의 액수가 큰 거는 상대편의 변호사들이 달려붙어 갖고 어떤 처리를 할 경우에도 자기가 다칠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는 위험을 회피합니다. 근데 맞아요. 문제는 그렇게 회피해서 설렁설렁 처리하면은 네. 국민 경제라든가 기업에 큰 부담이 되는데, 그러니까 검찰이나 경찰이나 거기에 수력을 투입해야 되는데 그렇죠. 위험 회피 수단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되게 쉬운 폭력 사건만 하려고 하는 거고 진짜 이 사회에 필요한 거는 안 하게 되고 조직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네요. 참네요. 지금 근데 이 와중에 김영옥님께서 프로파일러님이 게재하고 계시는 웹툰 제목 좀 다시 알려주세요. 갑자기. 자, 카카오 페이지에 올라가는 그런 웹 소설입니다. 이름이 뭐죠? 이거 얘기해도 되나요? 해도 되죠. 더 크라임이. 네, 더 크라임이라고 하는 거기에 나오는 우리 교수님이 또 본인이 모델이셔서 한번 보십시오. 아주 좋습니다. 자, 그건 제가 이제 막간을 잠깐 말씀드린 거고 어쨌든 중요한 거는 그렇게 저도 사실 많이 경험했고 우리 또 프로파일러님께서도 많이 경험을 하셨는데 이게 현실이라는 거죠. 고급 인력이 제대로 된 수사를 해야 되는데
사실 정작 해야 될 건 안 하고 쓸데기 없는 데에 집중하느라고 인력을 낭비하고 있더라.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큰 도둑을 결국은 놓치고 못 잡고 있더라. 못 치고 있는 거죠. 네. 그리고 실제로 그런 전문적인 역량이 길러지지 않는 거고 그렇죠. 미국의 범죄수사국 같은 데서는 화이트 칼라 범죄에 대한 전문 연구센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폭력 범죄 연구센터도 있지만 전문 화이트 칼라 범죄의 연구센터가 있습니다. 이것이 어떤 메커니즘으로 벌어지는지에 대해서 수사국이 알아야 되는데 그렇죠, 그렇죠. 그래야지 지금 같은 경우 어떤 우리은행을 지금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네, 이거 네. 쓸데없는 짓입니다. 이미 돈은 다 나갔는데 그렇죠. 그러면 어느 구조로 나갔는가를 확인하려고 하는 건 분명히 뭐 증거상으로는 하지만 실제로 수법상으로는 이미 다 떠난 문제입니다. 그러면은 애초에 지금 이 횡령 범죄가 어떤 구조로 이루는지를 미리 알고 네. 접근했다고 하면은 네. 이렇게까지 뒷북치는 건 못 안 했을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화이트 칼라 범죄는 이 범행 수법이 아주 교묘하고 전문적이어서 거기에 대해서 공부를 계속해서 하지 않으면 그렇죠. 못 찾아내는 것 같은데 되게 요즘 수사 인력들이 되게 인력도 모자라고 게으르기도 하고 좀 그런 것 같아요. 경찰청의 회계사 출신 수사관이 몇 명인지 아십니까? 몇 명이에요? 딱 3명입니다. 경찰청에 예, 경찰청. 전국 경찰청. 전국 경찰 중에 회계사 출신 한 3명밖에 없답니다. 말이 안 되는 거죠? 그것도 몇 년, 3년 전에 수사권 조정을 해서 하기 위해서 뽑은. 아, 그러니까 수사권 조정에 대비해서 예. 하기 그러니까 뽑은 자금 사람들 세 명. 추적이라는 걸 할 수 있는 네. 어떤 그런 능력이 없는 겁니다. 그러네요, 진짜. 그러면 야. 뭐 그동안 뭘 준비했느냐? 네. 몇 년 동안 수사권 조정이 된다는 걸 알고 있었는데 네. 그 쓸데없는 폭력범죄, 아니 쓸데없는 폭력범죄도 중요하지만 정작 서민경제에 중요한 그렇죠. 재산 횡령 범죄에 대한 전문성을 키우기 위해서 경찰은 뭘 했느냐? 네. 그러니까 당장 이렇게 닥치니까 지금 허둥대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런 문제가 됩니다. 자, 제주바람님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한덕수 론스타 증언 보셨죠? 재판 지면 5조 원 날아가는 건데요. 그렇죠. 우리 혈세가 그런 데 지금 빠져나가고 있는데 사실은 제대로 아무도 감시 못하고 있다는 게 이게 나라값 꼴이 맞는 맞습니다. 겁니까? 맞습니다. 얘기하셨습니다. 그러네요. 자, 우리은행인 구멍가게도 아니고 그렇게 큰 돈을 빼돌리는 걸 사실 아무도 모르겠다. 6년, 7년, 8년 지금 지나도록 10년 전부터 일어난 저는 일은 믿지 않습니다. 사실 믿지 않습니다. 예. 그렇다면 공범이 있을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주도적 공범이 있고 암묵적 공범 저는 두 가지로 나눠서 주도적 공범은 없을 수 있지만은 대략 저기를 지금 감사를 해야 된다는 건 알고 있지만은 네. 적극적으로 왜 내가 다칠 수 있으니까 네. 그러니까 내 어떤 그 상급자 임기 안에는 안 될 정도로 조용히 묻고 넘어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는 이 일을 야 배상훈 우리 같이 이거 한번 해보자 이 큰 건이네 이러면서 서로 간에 공동 정범이라고 보통 부릅니다.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은 없을 수도 있으나 그건 모르겠으나 이제 그거죠. 그렇지만 쟤 좀 뭔가 수상한데 이거 뭔가 조금 돈이 좀 어디서 새고 있는 것 같은데 이걸 내가 건드리면 일이 커질 텐데 이거 그냥 너 조용히 넘어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방조범들이 있을 수 있다 이런 얘기시죠. 만약에 그거를요. 네. 그거를 부은행장이나 은행장한테 보고를 하면 그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어요? 자기네들이 사실 책임을 져야 되니까 그러니까. 조용히 덮어라 넘어가자. 예. 조용히 넘어가자. 근데 그거를 공식적인 문서로 하진 않겠죠. 네, 그냥 네. 옆구리 꾹 찌르겠죠. 그렇죠. 그러면은 그게 무슨 의미인지를 알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그것을 처벌받습니까, 그걸? 그러니까 이게 지금 횡령범죄라는 게 네. 사실 이렇게 돼서 1년이 10년 되는 건 우스운 겁니다. 그렇군요. 왜냐하면 이것은 누가 감시하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네, 이 감찰팀도 역시 은행장이 종속이 되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런 형태의 외부 감시가 중요하다는 거. 그래서 은행감독원이 금융감독원이 했어야 되는데 이 사람들도 사실은 제대로 감사권을 행사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은 이 사람들도 공범이 아닌가라는 미스테리 아니면 의문이 나오는 겁니다. 아니, 잠깐만요. 금감원이 감사했는데 횡령 탓을 눈치 못 챘다. 이제 요거가 지금 팩트인데. 지금 그 나와 결국은 있는 건데. 그렇게 된 거죠. 지금 프로파일러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그게 말이 안 된다. 말이 안 되죠. 이게 수백억이 갑자기 사라져.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러면 그 감사한 그거를 감찰한 사람 네. 당연히 어떻게 했는가에 대한 서면 보고서가 네.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지금 그걸 내놓고 있지 않으니까 그냥 뭐 아무 일 없었다. 네. 이게 말이나 되는 근데 소리입니까? 금감원, 뭐 금융계 이런 데서는 아, 이거 그냥 미스터리다. 설마 그 사람이 그랬겠냐? 이렇게 말하는데요. 자기네끼리 짜고 치는 거예요? 짜고 치는 고 뭐뭐일까요, 이게? 그게 말이나 되겠습니까? 분명히 서류가 있을 것이고 그 당시 재직한 사람이 있을 것이고 그거를 감사한 사람이 있을 것인데 네네네. 아무도 책임이 안 진다. 이게 다 결국은 이게 뭐 국민의 세금으로 다 메워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럼 그 사람들은 나 몰라 하는 거고 국민들은 손해 보는 이런 구조가 되는 거죠.
아니 근데 이것도 참 이상하지만 참 이 은행도 참 답답한 게 왜 한 명한테 그렇게 중요한 일을 오랫동안 하게끔 만들어야지. 만약에 담당하는 사람이 바뀌면 다 아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보통 이런 건 지금 이 사람도 네. 보통 이런 일들 이런 건 2, 3년에 한 번씩 교체가 네, 되게. 내가 알기로는 교체해요. 그렇죠. 이 담당하는 업무를. 근데 이 사람은 10년 동안 했지 않습니까? 혼자 계속 이것만 한 계속 거잖아요. 이것만 말이 했죠. 되나 근데? 근데 이런 게 이제 보통 공무원 조직이나 아니면 이런 주인 없는 조직은 구멍 조직? 구멍 보직이라는 게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일정 정도 이걸 뭐 뇌물을 줘갖고 유지한 건 아닌데 네네네. 아까 제가 이게 기업 개선부라서 귀찮은 데입니다. 그렇군요. 그죠? 왜냐하면 성과도 잘 안 나는 데죠. 그렇군요. 그렇기 때문에 승진하려면 거기 안 가야 되는 그런 안 가야 되는 거죠. 곳이죠. 예. 그런데 이 사람은 굳이 거기에 있었어요. 그러면 주변 사람이 너무 좋다고 박수 쳤겠죠. 아무도 안 고맙다. 갈. 야, 그렇죠. 너 덕분이다 이러면서. 그렇지만은 속으로는 이걸 한 거죠. 알고 보니 도둑놈한테 생선을 그렇죠. 그렇게 된 맡긴 거죠. 고양이한테 생선을 맡긴 꼴이 됐네요. 왜 그러냐? 네. 이 은행은 주인 없는 은행인 거죠. 그렇군요. 몰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말이 딱 맞습니다. 의심은 가는데 승진 염려 덕분에 일부러 모른 척한 방조의 결과인 것 같습니다. 이런 얘기인데 그 말이 좀 맞는 것 같습니다. 자, 노영희 뉴스인 사이다. 지금 배상훈 프로파일러와 함께 베프 예측 하고 계십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실질적으로 한번 들여다보죠. 횡령범이 빼돌린 돈이 614억이라고 그랬는데 그중에 벌써 500억을 자기가 썼다는 거예요. 어떻게 10년 동안에 500억을 쓰죠? 그리고 뭐 100억은 자기가 동생한테 줬다. 그리고 동생도 긴급 체포가 돼서 구속이 됐는데 되게 웃긴 건 이 사람들이 다 자수했다는 겁니다. 동생이? 아니 그 사람 당사자도. 그 형이? 예, 당사자도 당일날. 당사자도 당일날 예, 예. 돈 100억 주고? 이게 이제 그 동생한테는 그 이전에 줬고 예. 이것이 범행이 드러나자마자 그 당일날 경찰에 자기가 가서 자수를 했습니다. 그 무슨 뜻이야 이 말은?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예. 제가 느끼는 거는 뭐냐면 이건 준비가 다 돼 있다. 아 미리? 예, 당사자는 어떻게 했냐면 일종의 파생 상품 쪽으로 빼돌린 것 같습니다. 파생상품 투자 이런 예, 거 투자로. 되는 거예요? 아시다시피 파생 상품이란 것은 원금 처리에 대한 게 사실 기록을 찾기 참 어렵습니다. 그러네요. 예. 이게 왜냐하면 이게 바깥으로 한 두세 번만 돌리면은 네. 이게 손실이 난 건지 안 난 건지에 대한 확인을 하려고 할 때도 몇 년이 걸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너무나도 잘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500억을 어디다 썼다고 하는 게 파생상품의 투자에 손실이 났다고 하는데 네, 네. 실제로 난 건지 아니면 그 상품에 의도적으로 손실을 만들어 갖고 빼돌린 건지에 대한 거를 정확히 수사를 통해 밝혀내야 되는 문제가 생긴 겁니다. 의도적으로 망하게 만들어 놓고 그렇죠. 나는 거기다 돈을 투자했는데 다 망해서 없다. 지금 그렇게 그렇게 주장하는 하려는 겁니다. 거잖아요. 지금 그렇게 주장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횡령범은 자기는 500억 써버리고 동생한테는 100억 주고 14억은 유흥비로 이제 소비를 했겠죠. 그렇죠. 그러면서 우리 돈 한 푼도 없어요. 요 얘기잖아요. 그렇죠. 몸으로 때우겠다는 그리고 겁니다. 그렇게 할 사람들이 못 찾을 거를 딱 대비해서 난 10년만 있다가 나오면 된다. 이게 그게. 특경법상에 50억 이상이니까 그러니까. 근데 뭐 물론 최근 무기징역까지 가겠지만 이런 거는 대충 판례를 보시면 이거 아시겠지만 10년이에요. 내가 봤을 때. 대충 10년이지만은 이게 합의가 되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합의가 어떻게 돼요? 은행 그 돈을. 그러니까 근데 문제는 이게 우습게도 합의가 된다는 겁니다. 왜냐면 그래서 피해자가 누군데? 은행? 그렇죠. 은행? 우리 은행이 피해자니까? 예, 예. 이게 되게 웃긴 거는 이게 변호사님도 되게 이상하게 생각하시죠. 네. 근데 이런 형태의 횡령범들의 사건 처리 과정을 쭉 보면은 나중에 이 사람들이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수백억을 빼먹었으니까 무기징역 살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상하게 5년, 6년이 나와요. 아, 이거 금방 나와요, 이런 거. 네. 근데 그 사람들은 그러면 이미 일사부질이 끝난 거 아닙니까? 다 처벌받고. 근데 그렇죠. 그 다음에 한 3년 뒤에는 외국에 가 살고 있어요. 되게 잘 살고 있어요. 야. 이게 뭐지? 5년만 들어갔다 나오면은 평생을 그냥 대대손손 부자로 살겠네요. 이 동생이 어디에 투자인지 아십니까? 어디 했어요? 호주인가 외국에 골프장 투자를 했는데 거기서 그걸 또 망했다고 하는 겁니다. 손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망했다 그러면 또 돈 못 찾으니까. 그렇죠. 근데 그걸 이미 짜고 망하게 해서 누군가 그걸 했다고 하면은 그걸 어떻게 찾겠습니까? 사실 이런 찾는 방법까지도 수사의 기법으로 이미 이런 어떤 화이트칼라 범죄 연구소에서는 다 추적을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그게 없는 겁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횡령이나 뭐 뇌물이나 이런 거 하면 이제 추징 같은 거를 사실은 그렇지. 할 수 있어서 그 자기 이름으로 뭐가 남아 있으면은 범죄자들은 도루함이 타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그걸 안 하려고 사람들이 찾기 어려운 것에다 투자했다, 뭐 했다 이러면서 다 망해버렸다. 그렇죠. 라고 이렇게 서면들을 만들어 놓는 거예요. 파산했거나 사실은. 아니면 손실했다고 지금 이 두 형제가 다 그렇게 주장합니다. 두 형제가. 예, 예. 그런데 우리은행에서 이런 일이 벌어진 게 벌써 4번째라면서요. 그렇죠. 우리은행 왜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3년 나 동안 우리은행에 8건. 대출이 있는데 대출이 좀 엄청 그냥 꼬박꼬박 잘 많이 가져가더만. 피해액이 5억 8천. 2020년에는 3억, 4억, 뭐 이렇게 사실 요거 3, 4억 건수는 얼마 되지도 않는 것 되지도 같네. 않는 게- 600억 예. 얘기하니까. 근데 사실 예. 이거는 그냥 눈에 드러난 거고 제가 보기에는 네. 이건 우리은행을 전면으로 감사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러네요. 지금 600억인 사실 그냥 뭐 빙산의 일각이고 네. 다른 건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는 건 저는 그럴 감히 추정해 볼 수 것 있어요. 같아요, 예. 솔직히. 김동일님께서 야 이거 너무 속상하지만 이미 돈세 다 끝난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 말이 맞네요. 예, 그게 저도 맞을 그런 것 겁니다. 같네요. 자, 좋습니다. 이제 이런 사건은 경찰에서 수사를 하는 겁니다. 1년 전에 검경 수사권 조정이 있으면서 금융을 전문으로 하는 수사대가 경찰 내에 사실 마련됐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서울경찰청, 예, 네. 금융범죄수사대입니다. 자, 옛날에 광역수사대. 요 얘기를 한번 좀 들어볼까요? 그럼 광역수사대가 없어진 거예요, 지금 현재? 그렇죠. 광역수사라는 개념은 없어졌고, 없어졌고. 이제는 강강의 그러니까 공공범죄수사대, 공공범죄수사대. 금융범죄수사대, 금융범죄수사대. 뭐 이렇게 영역별로 왜냐하면 지금 검찰이 했던 대로 그대로 넘어오는 형태입니다. 그렇군요. 야, 우리 어떤 분은 우리은행 안 써서 다행이라고 합니다만 저는 우리은행에 지금 빚진 게 많아가지고. 좋아요. 자, 근데 지금 경찰에서 그럼 잘할까요? 경찰은 수사력이 없어서 못한다. 막 이렇게 지금 얘기하는. 아까 제가 회계사 3명이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못하는 예, 거예요?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추적해온 이건 굉장히 노하우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노하우가 경력이 있어야 되는 경력이 거예요. 있어야 된다. 예. 근데 여태까지 아시다시피 과거 중수부에서 했던 거를 서울지검 특수부 갔다가 지금 남부지검 금융범죄수사 합수단으로 갔다가 지금 그것도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까? 네, 네, 그 네. 전문 인력들을 사실은 특정한 형태의 범죄수사국 쪽으로 빼야 되는데 지금 검경수사권 조정인지 이걸 문제 갖고 지금 이 상태가 좀 애매한 상태가 지금 되는 거죠. 네, 그렇군요. 자, 뭐 우리은행뿐만 아니라 지금 은행들의 공금 횡령 혹은 내지는 이제 예금 횡령 이런 거 되게 많은데 외부 회계법인이 감사하게끔 되어 있지 않아요? 그거 못 찾아내나요? 근데 회계사들도 다 같이 짜고 치는 거예요? 왜 이러는 거예요? 10년 전에 우리나라의 3대 회계법인이 이 각각의 기업에 대한 그 기업 그 의견 거절한 네, 횟수를 감사 의견 거절. 네, 감사 의견. 그게 너무 적어서 한동안 문제가 됐었죠. 그러니까 그럼 회계사들도 짜고 치는 거 아니냐. 결국은 3대 회계법인, 4대 회계법인들이 너무 유하게 준다. 그러니까 제대로 하는 거 아니냐. 제대로 못 하는 거 아니냐라는 건데 결국은 외부의 감시 장치가 너무 허술하다. 아, 그리고 결국은 이것은 이렇게 이제 외부 회계법인이 이렇게 했을 때 경영진의 네. 책임이 문제가 되는데 그렇죠. 우리나라에서 경영진 책임으로 이런 형태의 큰 은행에서 문책 받은 경우가 몇 건이나 없어요. 있겠습니까? 사실 없어요. 예. 근데 그게 왜 그러느냐? 네, 네. 결국은 이건 다 그 금융권의 수장들을 대부분 정치권에서 꽂거나 이런 문제가 되기 때문에 사실은 이게 될 수가 없는 구조입니다. 그렇죠. 예. 횡령범죄 막을 수 있는 방법 없습니까? 이렇게 질문이 들어왔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횡령문제 맞으려면 엄격한 형태의 외부 감시. 그건 저는 적어도 이것은 금융감독원이 아니라 국회의 내부의 금융감독 기구를 설치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야지 그리고 이것을 회계를 공개해야지만이 되는 건데 행정부의 금융감독에 하니까 금융감독도 사실은 은행권 사람들이 이게 회전문 인사를 하지 않지 않습니까? 아, 네, 그렇죠. 그러니까 지들끼리 짜고 치는 거죠. 아,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안 된다는 겁니다. 모든 것이 다 회전문으로 통하고 회전문이 항상 문제가 되는군요. 회전문 난 좋아했는데 이제 하면 안 되겠어요. 자,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참 우리 돈 없는 사람들끼리 앉아가지고 이런 얘기 하니까 웃기긴 합니다만. 아, 그래서 저는 몇 천만 원 있습니다, 이거. 그래요? 자, 대단하십니다. 네, 오늘 노영의 뉴스 인사이다 배상훈 프로파일러와 함께하는 100%조 여기까지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저희 방송 참 유익한 정보도 많이 들었고 좀 답답한 상황도 많이 있었는데요. 그래도 희망을 갖고 살아야 되긴 합니다. 여러분, 저는 희망을 갖습니다. 여러분이 구독, 좋아요 맨날 눌러줄 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자, 내일은요, 어린이날이라서 하루 쉬고요. 금요일에는 얼마 전 제주울 보궐선거에 전격 출마 선언을 했습니다. 현근택 전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대변인하고 함께하겠습니다. 오늘은 방송 여기까지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구독,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원표라서 10입니다. 안녕히 계십시오.